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림학의 제 4강 인목의 생태적 특성. 자, 나갈 시간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나무의 생리작용, 그 나무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공부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에서부터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뭐 31쪽인가요? 자, 생태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생태계라는 말, 뭐 생태계 속에 살아나가죠. 자,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의 곤을 이루면서 상호간에 그 질서의 어떤 먹이사슬이 있는 거죠. 자, 뭐 먹힘 당하고 먹고 이런 과정에서 자,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려는 현상, 요걸 우리가 생태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태계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의 어떤 일정 사회를 평형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생태계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림도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며 자, 유지해 나가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교재에서도 일정한 이러한 흐름을 순조롭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짓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환경인자들이 거기에 맞게 조성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생태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생태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이러한 이 생태계에 일정 인자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와 항상성, 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생태계라고 하는 자체가 일정한 그 어떤 외적, 내적인 현상을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생태계는 세 가지의 생태계가 있다.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산림 자체에서, 자, 수목이 있으면 그 산림 자체의 수목이 있을 때 그 수목 자체에서 현상을 수목도 생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생장을 하려고 할 때 그 현상을 유지하려는 이것을 수목의 자, 생태, 항상성.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러한 생태계적인 어떤 측면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항상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상 유지적 측면, 뭐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수목을 보게 되면요. 수목을 보게 되면 어떤 수목의 개별적 수목을 봤을 때는 광합성 작용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수목 자체, 수림 자체에서 또 어떤 수종들이 그러한 광합성 작용을 좀 더디게 하는 거죠. 더디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산림 수목 자체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현상,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다. 그런 항상성이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항상성이라고 할 때 산림의 항상성도 있지만 수목 자체의 항상성도 있고요. 어떤 종이 있다면 그 종, 다시 말하면 집단 내 유전자의 빈도에 따른 평행의 조절, 이런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먹이사슬 어떤 동물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림이 아니라 동물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그 자체적으로 뭐 호랑이, 사자, 뭐 최종 상단계의 먹이사슬이지만 하위 먹이사슬이 없어지게 되면 좀 사라지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종 간에 또 일정한 유지적 차원에서 또 일정한 사자나 호랑이 이런 개체수를 조절하는 그러한 측면도 또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집단 내 유전자 빈도에 따른 유전자 항상성 이런 것도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태계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에 자, 구성 요소로서 뭐 두 가지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독립 영양 구성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 영양 구성.
자, 요 독립 영양 구성 요소라고 하게 되면요. 요거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자, 식물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자, 광합성을 통해서 자, 영양분으로 만들어내는 스스로 영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립 영양 구성 요소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종속 영양 구성 요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속 영양 자, 구성 요소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아무래도 독립 영양 구성 요소가 만들어낸 영양을 섭취해 가지고 그것을 매개로 자, 살아가는 이러한 군들을 종속 영양 구성 요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의 구성, 자, 우리 생태계라는 개념을 공부해 나오고 있는데, 생태계의 구성에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자, 첫째가, 비생물적, 그죠? 자, 비생물적, 구성 요소가 있겠죠. 비생물적 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야 뭐, 수림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수림의 비생물적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뭐, 토양도 해당할 것이고, 바위 같은 것도 해당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환경적 기본적 요소 이런 것들을 비생물적 물질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 생산자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생산자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아까 공부했던 독립 영양 구성 요소 즉 독자적인 어떤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을 만들어내는 녹색 식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죠? 녹색 식물이 자 이러한 생태계 구성 요소로서 생산자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 개념이 나오죠. 소비자 이러한 구성 요소로서 소비자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종속 영양 구성 요소 자, 이런 것들을 소비자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독립 영양 요소가 만드는 영양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뭐 그런 어떤 측면이 있고요. 자, 또 네 번째로, 분해자 개념이 나오죠. 분해자 개념이 나오는데, 이 종속 소비자, 그죠? 종속 영양 구성 요소인 소비자를 자, 아무래도 죽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요, 그죠? 일정 부분 또, 이 경우에 생산자의 생산의 기반으로 되돌려주는 이런 어떤 세균 이런 것들이 분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성 요소를 통해서 환원, 피드백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태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를 보니까 식물 연쇄라는 좀 약간 어려운 표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물 자, 연쇄라고 할 때 이러한 식물 연쇄라고 하는 것은요. 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먹이사슬을 봤을 때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독립 영양 구소 이런 쪽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자, 초식 동물이 자, 이렇게 섭취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육식동물이 있고요. 육식동물도 일정한 피라미드 먹이사슬을 이루게 될 텐데, 이러한 식물 에너지가, 그죠? 이러한 식물 에너지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자, 그 식물 에너지가 피식, 그죠? 자, 이런 것들의 반복을 거쳐서 그 에너지가 흐르는 현상, 요것을 갖다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식물 연쇄,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연쇄적인 어떤 식물 연쇄적 개념에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두 가지가, 채식 식물 연쇄, 그죠? 자, 채식 식물 연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 그 말 그대로, 녹색 식물로부터 시작하여 살아있는 식물을 먹는 이러한 식식자, 이러한 동물, 이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에너지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채식식물 연세,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설식식물 연세, 자, 식물 연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설식식물 연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동물, 죽은 동물, 그죠? 그런 사체를, 자, 분해해서, 그죠? 또는, 생물, 살아있는 생물의 어떤 새설물, 그죠? 이런 것들을 먹는,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그럼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우리가 설식식물 연세, 용어 정도만 우리가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생태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자, 요걸 우리가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보니까 생체량이라는 개념도 나오죠. 생체량. 각각의 영양 단계를 구성하는 각종 개체군의 생물학적인 양을, 그런 양을, 현존하는 양을, 자, 의미하고 있다. 자, 그게 우리가 생체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생체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중량감, 그죠? 또는 건량, 탄소량, 또는 칼로리, 이런 것들의 개념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태적 지와 종적 구성,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생태적 지, 그죠? 요 생태지, 요 생태지라는 말이, 자, 무슨 말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요 생태지는 이제 일정한, 그 생물이 차지하고 있는 생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군집 내에서 그 어떠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며, 그리고 기온, 습도, pH, 토양, 이런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공간의 점유, 존재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태적 지위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용어적인 어떤 측면을 좀 우리가 뉘앙스만 조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보니까, 생태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자, 피라미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생태 피라미드는 하나의 어떤, 이 경우에 그 개체수 피라미드, 자, 생체량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생태 피라미드는, 그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개체수, 자, 피라미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개체수 피라미드라고 하게 되면, 이 개체수 피라미드는, 1927년 C.S. 엘텐이라는 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먹이의 이용 사슬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초식 동물을, 자, 이러한 녹색 식물들을 초식 동물이 섭취하고, 자, 토끼나 이러한 초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을 육식 동물이 섭취하고, 피식하고, 자,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을 먹히는 거죠. 자, 그리고 육식 동물도 일종의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어떤 측면으로 바라본 게 개체수 피라미드다. 소형생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어떤 측면이 나오고 있네요. 자, 개체수 피라미드를, 자, 우리는 개념 정도 기억하시면서요. 자, 생체량 피라미드. 자, 생체량 피라미드가 나오는데요. 자, 이 생체량 피라미드라고 했을 때, 뭔가 그 총 중량, 칼로리의 값, 이런 것처럼, 생물체의 구성 요소로서의 탄소나 질소의, 자, 이런 어떤 구성 질량,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생체량 피라미드라고 했을 때 이것은 탄소나 질소 또는 총중량, 칼로리, 이런 것들의, 자, 생물체 구성 질량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에너지, 자, 피라미드도 자, 나오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이것들은 하나의 개념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 어떤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자,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각 영양 단계 에너지의 흐름,
자, 생산량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렇게 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보니까 자,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상당히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게 출제되는 천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천이, 자, 천이는 우리에게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변해가는 현상, 뭐 이렇게도 표현할까요? 자,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생태적 천이가 우리 교재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이 수목 산림이 형성되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황폐화된 어떤 환경 속에, 토양 환경 속에서도 자, 지류라는 게 있죠. 자, 땅 속을 덮고 있는 생물, 이런 것들을 지류 또는 뭐 우리 교재에는 선태류라고 나오는데 자, 이것을 이기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좀 이렇게 토양이 좀 척박하고 이런 곳에 자, 뭐 수목이 살기 뿌리 내리기 어려운 곳에 지류나 선태류는 우리가 이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지류가 말 그대로 표현하면은 땅을 덮고 있는 생물 이런 건데, 자, 그 지류는 지류 안에 자, 녹색 조류나 시아노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공생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정한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그런 공생균류에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지류, 그죠? 요 지류가 특수한 물질을 이 선태류도 마찬가지고요. 자, 특수한 물질들을 자, 배출해서 바위나 표면을 이렇게 좀 수목들이 자라기 좋은 토양으로 계속 환경 인자를 바꿔나간단 말이죠. 바꿔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 이 경우에 1, 2년생의 초식류, 그죠? 초류가 자, 살 수 있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년생 초류, 뭐 1년생이죠. 1년생. 자, 여기에서 다년생 초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토양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자, 이 경우에 관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 5, 6m 정도까지 크기가 크면서 가지가 쫙쫙 갈라지는 거죠. 뭐 개나리, 무궁화, 진달래, 해양목. 자, 이런 것들이 관목이라고 하는 걸 꼭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뭐 개나리나 무궁화도 이제 관목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관목이 또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목이죠. 이제 교목이 자, 이렇게 접근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러한 교목은 이제 가지가 곱고, 이 교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재 생산이 가능한 걸 교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교목에는 뭐 참나무, 소나무, 포플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목도 첫째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어렸을 때, 뭐, 수림은 다 크게 되면 다 이제 나름대로 햇볕이 어느 정도 있기만 하면 다 잘 자라니까요. 자, 어린 나이일 때 햇볕이 잘 비춰줘야만 크는 것을 양성교목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성교목, 그죠? 자, 이런 양성교목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자, 이렇게 또 진행하다 보니까 천이의 가장 극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음성교목, 그죠?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랄 때 어린 시기에 햇볕이 별로 없어도 잘 자라는 이런 어떤 표현법입니다. 주목이 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주목이나 전나무류나 뭐 주목이 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목 같은 것은 빌딩, 요 도시 지역 빌딩에 그늘이 잘 자라는 곳, 그늘이 지는 곳에도 잘 자라는 측면들이 또 사실은 있습니다. 뭐 너도밤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교목으로 이런 어떤 자리를 잡아가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자, 이 생태적 천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두 가지가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생태 천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토양의 척박한 곳에서 극상 단계까지 진행하는 이러한 식물 사회가 자 다른 식물 사회로 옮겨가는 현상, 그죠? 식물 사회가
식물 사회에서 사회가 다른 식물 사회로 옮겨가는 현상, 이것을 천이,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이라는 용어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셨다가 뭐 이런 천이도 또 뒤에 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경우에 자 이렇게 관목, 그죠? 뭐 또는 뭐 이게 뭐 이 관목이나 또는 덩굴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고 있는 단계에서 갑자기 화재가 나버리죠. 화재가 나버리니까 자 화재의 강한 수목들이 쭉 들어와서 살아가서 또 이 어떤 천이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측면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태적 천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제1기 지의류나 선태류, 지의류와 선태류, 그죠? 자 지의류는 땅에 덮고 있는 생물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땅을 덮고 있지만 척박한 토양에 쭉 들어가서 좀 이렇게 초류나 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초 토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척박한 토양을 비옥한 토양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현상을 담당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대로 이렇게 천이가 옮겨가고 있고, 자, 그 천이가 끝나는 곳에 극상 이런 표현법을 쓴다. 자, 이런 얘기죠. 자, 더불어 우리가 요 관목, 요 개나리, 무궁화, 자, 회양목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자, 뭐 양성교목, 음성교목 이런 것들은 뭐 워낙 시험에 잘 나오지만 뒤에 다시 나오니까요. 자, 천이의 자, 진행 원인 자이죠. 천이의 진행 원인. 자, 천이의 진행 원인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천이가 진행하는 원인이 자, 첫 번째 식물의 이동입니다. 첫 번째가 자, 식물 이동, 그죠? 자, 이 식물 이동인데요. 이 식물 이동이 이런 현상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환경이 척박한 없는 상태에서 자, 일정한 이러한 지류나 선태류 자, 이런 것들이 자, 환경을 좀 바꾸게 되고 자, 그럼으로써 식물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교재는 이래라는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다른 어떤 천이가 일어나서 그러한 비슷한 그러한 이래가 있고 그러한 비슷한 생물군들이 수림군들이 이렇게 또 집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집내 현상이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러한 집내가 나타나면 결국은, 자, 경쟁의 관계로 접어들게 되고, 사실은 뭐, 양성교목, 음성교목, 관목, 이런 상태도 하나의 경쟁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식물의 이동이 천이의 첫 번째 원인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 경우에 자, 식물의 반작용, 자, 이렇게 식생의 반작용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생의 반작용, 자, 이 말은 의미는 반작용, 이 말은요 일정한 천이가 일어나서 그 어떤 토양을 좀 비옥하게 지이나 선태류가 바꿨지만 자, 그렇게 바꾸다 보면 또 일정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함으로써 다른 식물군들이 더 좋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터전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물들이 자, 이 경우에 입지 조건에 거기에 입지하고 있지만 그러한 식물군들이 발생함으로써 식물군들이 번성함으로써 나타나는 또 반작용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서 자, 또 다른 식물군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반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적 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토지가 척박한 땅이 미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비옥한 땅으로 또는 수목들이 접근할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러한 수목들이 또 자라면서 여러 가지의 또 안 좋은 폐단이 나타나고 그러므로서 또 천이의 기본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토양의 형성, 구조,
함수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하나의 또 반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 기층적 반작용. 요거는 이제 토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기의 이동, 기온의 교차, 습도, 일광의 강도 이런 것에 의하여 또 하나의 반작용으로 천이 다른 식물군들이 살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마련돼 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반작용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이동하면서 천이도 발생하지만 식생을 하다 보면 거기에 폐단이 나타나고 다른 식물군들이 자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또 이러한 반작용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어떤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원격작용.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격작용. 자, 이 원격작용이라는 말이 뭐냐? 한 식물이 살아가는 공간에 다른 생물이 자, 이 경우에 들어와서 생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을 원격작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이의 진행 원인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식물의 이동, 식생의 반작용, 원격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천이의 진행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 교재가 이제 천이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이의 종류 여러 가지 이제 종류로 천이의 종류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1차 천이라고 하죠. 자, 1차 천이. 그죠? 자, 1차 천이와 2차 천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차 천이. 그죠? 자, 2차 천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차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얘기죠. 자, 어떤 생물이 존재하기 어려운 곳에, 그죠? 자, 선구식물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구식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선구식물이 들어와서, 자, 안정된 식물 사이로 변화하는 것. 이것을, 자, 우리가 1차 천이라고 하고요. 이걸 자연천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천이. 자, 1차 천이는 자연천이다. 자, 이거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선구식물이 들어와서, 자, 이러한 식물이 자라기 좋은 토양으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천이. 이것을 1차 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요 2차 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요 2차 천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일어나고요. 그죠? 자, 또는 뭐, 이 경우에 폭풍. 그죠? 폭풍 무섭죠? 자, 수림을 뭐 날려버리기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 무슨 각종의 어떤 병충해, 또 사람이 이적으로 많이 벌치를 해버리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식물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자, 그래서 급격하게 또 다른, 다시 말하면요, 극상 또 다른 상태로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차 천이.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자연적 천이의 좀 대립적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1차 천이의 좀 대립적 개념으로 이것은 선구식물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요. 이건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화재, 폭풍, 병충해, 벌채 이런 것들이 개재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천이로서 자, 대표적인 것이 뭐 토지를 경작을 했다가 오랫동안 방치한 것, 뭐 산림을 벌채해 버린 것, 방치된 것 이런 쪽에 또 천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진적 천이와 후퇴적 천이가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전진적 천이, 자, 후퇴적 천이, 그죠? 이 전진적 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구식물이 들어와서 자,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자, 극상에 이르는 천이. 이것을 이제 전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전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퇴적 천이는 뭐냐? 그랬을 때
높은 식물에 식물군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죠? 높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가 아무래도 뭐 해충이나 그죠? 뭐 이 경우에 있어서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자 그랬을 때 낮은 단계의 어떤 다시 시작하는 단계를 자 후퇴적 천이 자, 이렇게 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는 뭐 건생천이와 습생천이, 중성천이,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자, 건생천이는 대표적으로 암석의 표면에서 시작되어, 뭐 지유류 같은 것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선태류나 토양 형성의 속도가 그 천이의 속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것을 건생식 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습생천이도 있는데, 못이나 호수와 같은 곳에서 시작된 천이 수중식물, 부유식물, 습지성 초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습생천이, 중성천이 뭐 어느 정도 자 건생, 습생 통용될 수 있는 것을 자 극중성천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상은 천이의 진행 단계의 마지막에 이르는 것을 자 극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후적 극상. 기후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식물군의 최상단계를 기후극상. 자, 토지적 극상. 우리 시험에서 이 토지극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지극상. 시험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토지 극상.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여기에 이제 토지극상에 난대림에서의 극상, 난대림의 극상 수종이 나오고 있죠. 극상 수종이 나오고 있는데, 요 난대림의 극상 수종, 자, 반드시 외우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잔밤나무, 그죠? 가시나무, 잔밤나무,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온대림, 우리나라의 온대림에서 극상 수종.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온대림의 극상 수종, 서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그죠? 자, 서나무, 참나무, 자, 단풍나무.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중요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대림의 극상 수종. 우리가 이제 한대림의 극상 수종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한대림의 극상 수종으로 전나무, 가문비나무, 자, 전나무, 가문비나무, 그죠? 자, 그리고 자, 잣나무, 그죠? 잣나무. 자, 이런 것들이 한대림의 극상 수종이다. 이런 어떤 현상, 이 내용들을 자, 반드시 좀 정리를 자,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상이라고 하는 것의 토지극상은 이 경우에 천이 원이 토지적인 것에 있을 경우에 그 토지적 인자로서 자 최후 안정적 상태에 이르는 그것을 자 극상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난대림의 극상 수종으로는 가시나무, 잔밤나무, 온대림은 서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한대림의 극상 수종은 전나무, 가미나무, 자 잣나무 이렇게 우리 시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외우는 문제로 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반드시 우리가 외워 주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라고 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교재 보니까요 아극상 뭐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목의 음양성 자 이런 표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목의 음양성 그죠? 자, 이렇게 임목 자, 음양성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음목의 음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광선에 자 이 어렸을 때에 아무래도 그 햇볕이 좀 잘 비춰줘야만 자라나는 어떤 수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렸을 어떤 단계에서 자, 햇볕이 별로 그렇게 없어도 자라는 그러한 수목,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뭐 말 그대로 음양 중간 수종이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어떤 얘기가 되는데, 자, 우리 교재가, 자, 음수, 그죠? 음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 양수, 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가, 자, 음수와 양수의 음양 중간 수종, 그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양 중간 수종,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뭐 시험에서 너무 중요하게 출제하니까요. 음수에는 이런 게 해당한다. 양수에는 이런 게 해당한다. 음양 중간 수종에는 이런 게 해당한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음수는 여기에 어릴 때 광선이 부족해도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뭐 주목이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목 나오고요. 그죠? 전나무류 나오고 있고요. 그죠? 전나무류. 가문비나무류. 솔송나무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송나무. 자, 비자나무, 가시나무, 동백나무, 너도밤나무. 자, 너도 밤나무냐, 뭐 이런 건데요. 그죠? 밤나무, 너도밤나무. 이런 것들이, 음수, 수종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수 수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선이 충분해야 왕성한 생장을 하는 수종으로, 자, 요 양수 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건조해도, 양수. 땅이 건조해도, 그죠? 기온이 낮은 곳에, 자, 땅이 건조하고, 기온이 낮은 곳에도, 그죠? 자, 자랄 수 있는 수종이다.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양수 수종이다. 자, 그래서 양수 수종의 자작나무류 낙엽성, 뭐 이게 가장 강한 양수랍니다. 그죠? 자작나무류. 자작나무. 탈 때 자작자작 타는 거죠. 자, 그리고 낙엽성. 그죠? 낙엽성. 이게 이제 아주 강한 양수 수종에 해당합니다. 자, 그거 말고도, 자, 소나무, 해송, 측백나무, 은행나무, 자, 느티나무, 포플러, 자, 밤나무, 아카시아. 밤나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밤나무, 자, 기억하시고요. 아카시아,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밤나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작 중요하고, 뭐, 낙엽성 중요하고요. 온나무, 백오동, 버드나무. 자, 그런데, 이 어떤 음양 중간 수종 있죠. 입지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음성에 기울어지기도 하고, 양성에 기울어지기도 하는 수종이다. 그러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자, 뭐 음수나 양수의 중간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죠? 자, 입시 조건에 따라서 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죠. 다음 중 음양수 중간 수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종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릅, 오리, 단풍, 피나무, 삼나무, 그죠? 단풍나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단풍나무. 자, 그리고 피나무요. 삼나무. 자, 기억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후박, 벚나무, 해나무류, 물풀에 잣나무.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음양 중간 수종에 밤나무를 자 끼워 넣는데요. 이거는 양수성 수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아카시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 끼워서 출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이제 그 생태계라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자 접근해서 자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생태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식물이나 동물, 일정 군락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자, 우리는 조림학이니까요. 자, 생물 사회에서 또는 수림 사회에서, 그죠?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한 관계에 자, 남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이, 그죠? 자, 그러한 흐름을 순조롭게 도와주는 환경인자, 이런 걸 생태계라고 할 것이다. 향상성은 뭐냐? 일단은 그 흐름을 잘 도와주게 하는 어떤 그 관계를 생태계라고 하는데, 향상성은 뭔가 그렇게 부족함과 많은 것이 있을 때 중간 정도로 맞추어 가려는 어떤 현상. 이걸 이제 우리가 향상성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 향상성에는 수림 자체의 향상성, 나무 자체의 향상성, 종간의 자 이러한 향상성, 유전자 향상성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태계 구성 요소, 독립적 영양 구조, 종속적 영양 구조. 그러면 이 생태계 구성, 자 비생물적 요소, 생산자 누구를 말할 거냐? 그건 독자적인 영양을 만드는 녹색 식물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요 생산자의 녹색 식물이 해당한다는 거, 이런 건 잘 기억하시고요. 분해자 개념도 존재했었고요. 식물 연세, 녹색 식물이 자 먹히고, 그죠? 자, 그 먹은 자를 또 먹고 누군가가, 그럼으로써 그러한 그 식물 에너지가 몇 세대를 거쳐서, 몇 생물군을 거쳐서, 몇 생물군입니다. 세대가 아니라 몇 생물군을 거쳐서 자 이동하는 과정, 요것을 연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태적 피라미드, 개체수 피라미드는 먹이의 이용 효율, 피라미드 관계, 자,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천의의 개념, 그죠? 자, 우리가 천의의 개념. 천이란 한 식물 사회가 다른 식물 사회로 종류가 옮겨가는 현상을 천이라고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생태천이가 있는데, 생태천이다. 지의 선태류가 자리를 잡고 바위나 척박한 환경에 초류 1년생, 다년생, 관목, 자, 교목, 양성교목, 음성교목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천의의 원인은 식물의 이동, 일의 집내, 경쟁 관계로 식생의 반작용, 여기에 식생 반작용에는 자, 두 가지가 있었죠. 토지 반작용, 자, 기층 반작용. 토지 반작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원격 작용. 한 식물 사이에 또 다른 성분의 공간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영향을 미치는 관계. 자, 천의의 1차 천의, 이걸 자연천의라고도 한다는 거죠. 성구식물이 들어와서 변해가는 현상. 2차 천의. 2차 천의는 아무래도 성구식물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인간의 어떤 벌채라든가, 또는 화재라든가, 폭풍이라든가, 이름으로써 병충해라든가, 이름으로써 다른 식물군으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후의 극상, 토지적 극상, 토지 극상의 난대림의 극상, 온대림의 극상, 그죠? 한대림의 극상, 난대림의 극상, 온대림의 극상, 한대림의 극상, 이런 것들 정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목의 음양성, 음수에 해당하는 것, 주목전나무, 설성, 너드밤나무, 양수에 해당하는 것. 양수는 땅이 건조, 기온이 낮아도 자 자랄 수 있다. 자작, 낙엽송, 밤나무, 아카시아. 음양 중간수 정도 있는데 단풍나무, 삼나무, 잣나무 등이 거기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강에서 뿌리의 발달이라든가 개화, 자, 환경에 대해서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